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노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지난 한능검 72 심화편 전반부 해설에 이어 후반부 해설을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인물이 인물령 자체로 나온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보시면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기축봉사를 올려서 명예에 대한 의리를 강조했다는데, 일단 이 인물은 효종 때 이 기축봉사를 통해 가지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면서 북벌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인물은 북벌을 강조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표현 자체를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희빈장 씨의 소생을 원자로 정한 거에 대해서 반대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장희빈의 그 아들, 그러니까 이후에 경종이 되는 얘를 세자, 그러니까 원자로 책봉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기사환구를 계기로 이 인물은 유배된 이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서인, 즉 노론의 거의 수장급, 영수가 되는 인물인 얘는 송희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사환구 키워드를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중요했을 것 같아요. 자, 1번 기예송에서 기년설 주하였다. 그래서 이 송시열의 경우에는 이 기예송 당시에 그 자의 대비 복상, 그러니까 효종 사망 이후 자의 대비 복상에 대해서 기년설, 즉 1년을 주장한 인물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기전설 주장한 의산문답을 집필한 거는 홍대용이랑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양명학 연구하여 강화파를 형성했던 건 정제두고요. 확실히 인물 유형 나오면 이 정제두는 항상 빈출 오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4번 역대 명필을 연구한 추사체를 창안한 거는 김정이고요. 양반의 허례와 문을 풍자한 양반전을 지은 거는 박지원이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7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이건 맨날 나오는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상 유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번대에서 이런 걸 내면은 조선시대 후기의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로 접근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선 키워드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으려면은 솔직히 다른 내용은 다 볼 필요가 없고, 여기 도고, 그러니까 이 도고는 쉽게 말하면은 특정 상품을, 그러니까 혼자 사재기하는 일종의 그런 독점 상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선시대 후기에는 여러 상인들이 등장했었는데, 이 도구의 경우에는 특정 상품을 매점 매석, 그러니까 사재기 해가지고 그 독점하는 그런 상인이다, 이 키워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요. 물론 비변사 같다고도 알 수 있는데 비변사 설립 시기만 놓고 보면은 중종 때여가지고 얘 같다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이게 핵심 포인트라 보셨으면 됩니다. 자, 1번 금속화폐인 건원중부가 주도였다. 제가 이거는 고려시대 키워드라 했었죠. 이건 옳지 않은 거 문제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담배와 면화 등의 산품작물이 재배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쌀의 생산량이 증가해가지고 뭐 담배, 오이, 면화 온갖 산품작물을 점차 재배하는 그런 농법의 발달이 이뤘습니다. 맞고요. 보부상이 장씨를 돌아다니며 상업활동했다는데 맞죠? 이 시기에는 보따리 상인인 보부상이 활동했었는데, 이 시기에는 정말 다양한 상인들이 활동했습니다. 4번 모내기법의 확대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선행했다는데 맞아요. 이 시기에는 농법이 발달해가지고 이 농법 발달이랑 수리 시설의 확충으로 인해가지고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5번 설점 수세제의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됐다는데, 그래서 이 시기에는 광산 개발을 담당하는 덕대라는 그런 또 새로운 계층, 직책? 이런 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광산 개발을 통해서도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분위기가 성행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28번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평소보단 키워드가 조금 낯선 게 나오긴 했는데 또 그렇다고 핵심 키워드가 안 나온 건 아닙니다. 보시면 이 문제에서의 키워드는 크게 무해훈련 규범인 무해도보 통지랑 그리고 국왕 호위부대인 장용영을 보고서 정조랑 관련된 문제인 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는 이덕무랑 박재가란 인물이 언급된 걸 또 힌트로 볼 수 있는데, 이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서울 출신의 인물입니다. 제가 이걸 왜 주목하는지 이 선지 분석하면서 설명드릴게요. 1번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청과의 국경을 정했던 건 조선 숙종 때의 역사적 사실이고요. 상군부를 부활시켜 군사 업무를 담당시킨 거는 흥선대원군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통치체제 정비하기 위해서 속대전을 편찬한 건 영조 때의 역사적 사실이고요. 4번 규장각에 검서관을 두어 서울 출신 학자들을 기용하였다. 제가 이걸 언급한 이유가 얘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조 때는
이덕무, 박재가, 유독공, 서희수 등의 서울 출신 인물들을 규장각이라는 그런 학술 연구기관의 약간 책 같은 거 관리하는 그런 검서관을 이용해서 사검소라 해가지고 그런 인물들을 등용한 게 정조 때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을 정리한 칠정산 4편을 제작한 건 세종 때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9번.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예전에 비슷한 형식으로 나온 적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4개만 활용해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지금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는 다 나왔기 때문에 깊은 설명 없이 바로 선지부터 들어갈게요. 기억. 정부에서 발행한 순한문신문이었어요. 맞죠? 이 한성순보는 당시 반문국이라는 기구에서 간행돼가지고 정부의 소식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관보의 성격을 지녔으며 처음 만든 신문은 순한문신문으로 간행이 되었습니다. 니은 나 서재필의 주도로 창간되었다. 맞아요. 독립신문을 창간다는 서재필이기 때문에 벌써 정답 나왔네요. 1번이고요. 디귿 다 일장기를 삭제한 송기정 사진이 실린 거는 동아일보입니다.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 때 이 송기정 선수가 그 금메달 단수인데 당시 일장기 사진을 삭제해가지고 당시에 동아일보랑 조선중앙일보가 뭐 폐간되거나 정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관련 없고요. 리을 상업 광고가 처음 게재된 거는 대한매일신보가 아니라 한성주보입니다. 대한매일신보는 항일 논설을 좀 더 게재하고 베델이라는 영국인이 창간자 활동했다는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정답 1번이에요. 30번 가나 체결 사이의 시기 있다 사실로 옳은 문제. 자, 이 문제가 조금 좋은 문제인데 살짝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은 왜 이 문제를 낸 건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포인트를 조금 확실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이런 문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흐름형 문제, 특히 가나 시기 사이의 역사 사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그걸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 일단 가의 경우에는 여기 일본 인민은 양미와 작곡을 수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존의 조약에서는 양미나 작곡에 대해서 이만큼 배 오세요, 이만큼 팔겠습니다 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쌀을 무제한으로 수입할 수 있다는 걸 다룬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쌀도 막 사갈 수 있는데 무항세를 규정해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일본은 농사하기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쌀을 마구 수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지금이야 먹을 거 많아서 그렇지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산품점을 재배해도 기본적인 주식은 쌀이에요. 그럼 쌀이 없으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일 났는데 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나 때는 자 세측에 따라서 관세를 납부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쌀 수출을 금지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관세를 규정했는데 그 관세를 규정한 국가가 여기 나와 있는 일본 영사관이 나온 그 방공령 관련된 키워드가 언급된 거 보니까 자, 가해 조약은 조일무역 규칙이고요. 조의 무역 규칙,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조의 통상 장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유형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실제로 조약의 원문을 해석할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조약의 원문을 한 번이라도 직접 보시는 게 제일 공부하는 데 편한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거는 이때 당시에는 일단은 무항세예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개념이 이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나의 조약을 맺으면서 관세라는 걸 규정했어요. 그럼 어쩌다가 관세라는 걸 규정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일종의 배경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자, 1번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자, 연도도 맞고요.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도 관세라는 게 규정됐어요. 그래서 이 일본이 미국이랑 먼저 우리나라보다 그런 조약을 체결했었거든요. 근데 이 미국 형아들도 어쨌든 간에 관세라는 걸 규정하는데 니네는 굳이 관세를 규정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야, 관세 규정하자 라는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계속 그런 걸 요구하는 그 움직임, 주장 이런 게 터지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오케이, 미국까지 저러는데 내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오케이 들어주겠다면서 이 관세를 규정하게 돼요. 대신 이 조일 통상 장정에서는 최국 대우라는 걸 또 걸어가지고 나름대로 줄 거 주고 뺄 거 빼고 나는
그런 일종의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병행했다?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러시아가 용안포 조차를 요구했다. 용안포 점령 사건을 말한 건데 이거는 러일 전쟁의 계기가 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뒤여가지고 시기가 안 맞고요. 3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거는 1885년으로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정책이기 때문에 애초에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일본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했던 거는 1875년이어서 시기가 이전이고요. 자, 여기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한청 통상조약을 맺었다는데 이거는 대한제국식의 역사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한제국까지 되면서 기존에는 약간 청나라,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사대한 입장이 있었는데 사실 이 한청 통상조약 맺을 때쯤에는 이미 청나라가 일본에게 깨지기도 했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주적인 입장을 표방한 첫 번째 조약이 이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1번. 밑줄근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거 확실히 그 최근 기출에서 정말 많이 보였던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만 제대로 아셨다면은 문제 푸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자, 미국 상선이 미국 상선에 승선한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배가 불탔대요. 평양의 대동강에서. 그래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미국 상선을 불태운 게 뭐예요? 특히 평양에서 발생한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다. 이거 이해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그냥 미국 상선이 불탄 거 이것만 포인트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문제 푸는 게 까다롭지 않았을 거예요. 자, 1번. 홍경래가 난입했다. 순조 때 발생한 그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 반발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밀란이죠. 관련 없고요. 임수롱이 봉기 이건 철종 때 그 탄관오리인 백낙신의 학점에 반발해가지고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한 거죠. 역시 이전이고요. 황사용 백서 사건이 발생했다. 순조 때 발생한 신유박해를 계기로 황사용 인물이 그 비단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약간 중국에 주재하는 베이징에 주재하는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편지 같은 걸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본국 연락해가지고 함대 갔다가 그 조선을 좀 때려줄 수 없나 약간 이런 협박 같은 걸 해달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편지 보낸 게 이 사건이에요. 역시 관련 없고 어제현이 광성보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거는 1871년에 발생한 신미양요랑 관련된 키워드죠. 그래서 이게 제너럴 셔먼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요. 청해 요청으로 나선 정보의 조총부대에 파견했던 거는 효종 때의 역사도 사실이라 너무 이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저 32번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살짝 어려워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이해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설명한 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 왼쪽 박영효가 귀국해가지고 김홍집과 함께 새로운 정부를 주도한다고 해요. 자, 포인트가 김홍집, 박영효, 연림 내각입니다. 자, 김홍지, 박용호, 연림 내각은 2차 가보개혁이랑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이때쯤에는 이제 2차 가보개혁에 필요한 그런 내각을 구성한다.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나는 말고 이 가시기 이후의 경우에는 단발령이란 개념이 언급돼가지고 단발령은 의미개혁이랑 관련된 개혁 사례입니다. 그러면 자, 포인트를 이제 짚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과거제가 폐지된 거는 1차 가보개혁의 사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이겠죠. 자, 2번 호포제가 실시되었다. 자,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시행한 군포에 대한 개혁 사례죠. 근데 이때쯤이면 너무 이전입니다. 3번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교정청이 설치되었다. 자, 이건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동학농민운동의 사례인데 이 교정청이 언급됐으면 그나마 1차 가보개혁 때랑 그나마 가깝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2차 가보개혁 시기보다는 얘가 조금 더 앞이기 때문에 역시 관련이 없고요. 오군영, 이영호 통합된 거는 1881년쯤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이영, 장어영 이런 거 말한 건데 역시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5번 교육 입국도서가 반포되었다. 2차 가보개혁 때 근대시 사범 교육을 위해서 반포한 교육 입국도서로서 이걸 계기로 한성 사범학교가 수립이 되었죠. 그래서 2차 가보기와 관련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찾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33번 가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 자, 이 문제 제 기준에는 좀
어려웠었거든요. 왜냐면 동학농민운동이 사실 유형을 내면은 그냥 어떤 전투가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걸 내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역 관련된 키워드 대놓고 언급했어가지고 얘가 좀 난이도가 까다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내용은 다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잡아야 되는 거는 여기는 장성이랑 황룡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황룡전적이란 걸 보고서 장성에서 발생한 황룡촌 전투랑 관련된 키워드를 뽑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정답 키워드를 이게 분석했더라도 이게 황룡촌 전투랑 관련된 거야? 라는 느낌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좀 어떤 식으로 접근했어야 되는지 약간 제가 실제로 기출 풀이했던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농민군이 정부와 화약을 체결했다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전주 화약입니다. 지역 안 맞아요. 2번, 최재우가 혹세 무민의 죄로 처형됐다는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제 동학농민 운동을 다룬 거잖아요. 근데 최재우가 처형된 거는 동학농민 운동보다 거의 30년 가까이 앞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게 사실 지역 관련된 키워드로는 물론 이전 시기든지 이후 시기든지 연결은 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동학농민 운동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그 흐름의 어색한 내용을 일단 소거하는 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시기 이전입니다. 3번 홍계훈의 관군을 상대로 농민군이 승리했다는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지금 저 황룡 전투 때 이런 걸 했었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패스할게요. 4번 피신해 있던 농민군의 지도자 전봉준이 체포되었다. 자, 이건 동학농민 운동이 종결된 시기죠. 근데 황룡촌 전투는 1차 동학농민 운동 중에서도 약간 조금 앞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얘는 거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요. 5번 농민들이 조병갑의 탐험에 왔어 만석보를 파괴했다는데 얘는 거의 1차 동학농민운동 거의 시작쯤이죠. 물론 이 고부농민봉기는 전라북도 그 정읍 여기서 발생한 거긴 한데 그런 거 모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만약 시기를 잘 고려했다면 그러니까 고부농민봉기 그리고 백산 직감이 4대 강령 발표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거는 약간 앞인 것 같은데 이건 뒤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조금 시기 흐름으로 좀 속어서 풀었다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직접적인 그런 풀이가 안 된다면은 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선지를 속어서 푸는 전략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4번 밑줄근 이 시기의 의병 활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제가 직전 때 찝었던 문제 중 하나인데 보시면 여기 있는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강제 해산으로 발생한 의병 활동.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포인트는 지금 정미의병의 원인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을사의병은 을사늑약 때문에, 의미의병은 단발령 등 때문에, 그리고 정미의병은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강제 해산에 반발 발생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1번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였다. 당시에 이 해산된 대한제국의 군대 일부가 합류해가지고 13도 창의군을 결성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 다룬 1번 선지가 정답이고요. 한중연합전선을 결성했다. 이거는 1930년대쯤에 일제가 만주섬을 일으켜가지고 중국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본, 그러니까 당시 일본 제국에 대항해가지고 그 연합정선 형성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독립군, 뭐 조선혁명군 그런 게 이런 예시를 할 수 있겠죠. 틀렸고요. 최익현이 태인에서 걸기한 거는 정미의병이 아니라 을사의병입니다. 고경명 등이 의병장을 활약했던 거는 임진왜란이랑 관련된 사실이고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했던 거는 대한독립군이랑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의병유형, 특히 이거는 약간 흐름형 키워드로도 좀 여러분들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목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5번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걸겠는데 자, 이 문제도 맨날 나오는 진짜 빈출 키워드 갖다 냈어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고종이 황제를 즉위했대요. 솔직히 이거 보자마자 광무 개혁인 거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실상 대놓고 황제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거는 이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도 황제급 했다 이런 표현들이 간접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문제 키워드로 가장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광무개혁이 유일하단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키워드 기준으로요. 그리고 옛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걸 창조한다는 광무개혁의 핵심도 다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보시면 1번 홍범 14조를 반포했다. 자, 이건 2차 가보개혁 관련된 거죠.
2번 공사노비법을 협파한 거는 1차 갑오개혁이랑 관련된 개혁 사례입니다. 얘는 솔직히 키워드만 분석하면 되는 거라 빨리 넘길게요. 3번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한 거는 1881년쯤이기 때문에 아까 다뤘던 오군영 이영을 통합한 거랑 조금 비슷한 키워드라 보시면 돼요. 4번 근대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이 설립된 거는 1886년이에요. 이때면 유경공원이 아니라 상공학교, 그러니까 상공학교 이런 키워드가 나와야 되고요. 정답은 그래가지고 지계함을 설치해가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했다는 근대적인 토지 제도 개혁 관련된 거, 토지 조사 사업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일제감정기 때 토지 조사 사업 말고 관무개혁 때 근대적인 토지 조사 사업 관련된 지계 발급이 정답입니다. 이 관무개혁 나오면 이 황제족이랑 지계 발급이 진짜 빈출 키워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36번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솔직히 이게 문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그냥 대놓고 3.1 운동에 적어놨어요. 아, 이게 제가 그래서 이게 이번 회차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는 이유가 너무 이렇게 대놓고 퍼주는 문제가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전 이런 문제 볼 때마다 심화편인데 이렇게까지 대놓고 줘도 되나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물론 수험생 입장에서 이렇게 주면 땡큐 감사하긴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 다음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되면서 풀 때가 있긴 합니다. 뭐 아무튼 본론 돌아와서 이건 1920년 기사고 가해 1주년이었으니까 그 1919년에 발생했던 민족 최대 독립운동인 그런 3.1운동 관련된 걸 다룬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은 1919년, 60만세 운동은 1926년, 광주화성 항일운동은 1929년. 얘네 셋은 연도를 좀 외워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번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했다는데, 자, 이 3.1운동은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 중단된 게 아니라 조선 총독부의 방해와 탄압 받았습니다. 2번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킨 거는 독립협회입니다. 순종이 인사한 일을 기회로 삼아 추진되었다는데 이거 60만세 운동이고요.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는데 이 3.1운동 계기로 조금 더 조직적인 독립운동의 필요성이 모색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성진의 각 학교 독서회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데 이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이게 슬슬 문제 키워드 나올 때 됐는데 아직까지는 지도자가 나오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네요. 아무튼 정답은 4번입니다. 최근 3.1운동 유형 중에선 이게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37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예전에 68이랑 되게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 해 첫 시험이라던가 뭔가 한 해 마지막 시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테이션을 봤을 때 그 시점쯤에 걸치는 문제가 은근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3회랑 69회에서 비슷한 문제 나온다든지 68이랑 72회가 비슷한 문제 나온다든지 약간 좀 그런 경향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건 아닌데 아무튼 이 문제 김규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 그 현대사에서 뭐 좌우합작 위원회 설립한 그 김규신님의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헷갈리지 마시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1920년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 이범석 등이 이끈 이거. 그래서 청산리 전투랑 관련된 군사 조직은 북로 군정 서군이죠. 근데 실제 이 문제가 68의 그 문제랑 되게 비슷해요. 정답도 1번 영릉가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거둔 거는 조선혁명군입니다. 관련 없고요.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던 거는 한국 광복군입니다. 이게 사실 용어가 비슷해가지고 좀 어려워 보이지 사실 키워드 자체는 익숙해지면 되게 쉬워요. 3번 중국 팔루군과 함께 코가람 전투에서 활약한 거는 조선 의용대고요. 동북 항일 연구는 개편되어 유격전 전개한 거는 동북인민혁명군입니다. 얘는 한능검에서는 사실상 정답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오히려 수능 동아시아에서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정답 중광단 중심으로 도입되어 항일 독립 전쟁에 참여했다는데 이 북로 군정 서군 관련된 이 김좌진 이분이 중광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로 군정 서군은 이 중광단에서 조금 기용했다. 이 키워드가 좀 최근 기출 경향에서 잘 나와가지고 얘를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점짜리긴 한데 기존 기출 한 5회분 풀었으면 얘는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 재탕이 많다는 게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출 재탕 이런 거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보고서 주목하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출 분석할 때 이렇게 기출을 분석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기출을 바라보는구나, 그런 걸 좀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좀 딴 데로 이게 빠졌는데 다시 38번 밑줄은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예전에 한 54회? 그때 기출이랑 조금 비슷해요. 사실 근데 이 문제도 재미있는 게 그 직전 기출, 그러니까 71회랑 되게 유사한 키워드를 하나 대놓고 준 게 있거든요. 뭐냐면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한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는 게 직전 회차의 키워드였어요. 그러면 직전 회차를 제대로 풀었으면은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신안촌 등의 이 연해주 지역 관련된 한인 집단 거주지를 몰랐더라도 얘만 보고서도 솔직히 이 문제는 심지어 선지 분석도 필요 없기 때문에 10초 안에 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검도,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은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내긴 하지만 기본적인 기출 키워드는 반복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37번이랑 38번은 솔직히 5회분만 제대로 풀었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진짜 기출 재탕형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비슷한 키워드를 여러 방식 응용하는구나, 그런 감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인 그 연해주 지역에 위치한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안촌이랑 1937년에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하는 스탈린의 정책 관련된 내용 다뤘기 때문에 정답은 연해주가 언급된 2번입니다. 39번 가에 들어갈 내용 적절한 것. 자, 이 문제는 제가 직전 예상 문제 저격특강에서 대놓고 적중했던 빈출 문제인데 좀 뿌듯했거든요. 아무튼 이 문제는 보시면 시문을 대놓고 언급했어요. 물론 여기 시문이 만든 영화인 먼동이 됐대, 이것도 언급되긴 했는데 문학과 유형이 최근에 안 나왔어가지고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회차에도 솔직히 문학과 유형 관련된 거 한 개 정도는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기준엔 이육사나 윤동주 같은 인물들을 한번 봐두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아무튼 1번 별에는 밤, 참외록 등의 시를 남긴 게 이육사 말고 윤동주고요. 제가 다른 얘기하다 좀 헷갈렸네요. 윤동주고요. 자, 국문연구소의 연구위원을 활동했던 거는 한글식 고인 한인샘이라는 호를 썼던 주지경님입니다. 자, 3번 근대식 형식을 도입한 토어레를 조직한 거는 도쿄 지역의 청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신급 운동이란 걸 주도했던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실천적인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 구신론을 저술한 거는 박은식님입니다. 박은식. 정답은 그래서 이 동아일보 중심으로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하롯 운동이라는 농촌계몽 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 상노수를 지었다는 사실을 다룬 5번 선지가 정답입니다. 4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는데, 이거 솔직히 제가 하는 거면서 본 문제 중에는 이거 일제감정기 기준은 제일 쉬웠어요. 이거는 솔직히 역사 문제가 아니라 좀 막말로 국어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지금 경성 지역에 대한 사실 다룬 건데 위에는 백화점 다뤘고 밑에는 토막집을 다뤘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이 없더라도 백화점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지금 이 토막집은 지금 어떻게든 그냥 겨우 엉성하게 지은 건데 얘는 고급스러워 보여요. 얘는 촌스러워 보여. 이 정도는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경성, 다시 말하면은 서울 지역의 그 도시에서 이런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것도 있다는 그런 이중성을 동시에 보이는 걸 다룬 거기 때문에 정답은 식민지 근대도시의 이중성을 다룬 이게 정답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위에 건 좋은 거고 밑에 건 안 좋은 거구나, 그거만 파악했다면 이 문제는 금방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제가 딱히 설명을 더 드릴 게 없긴 한데 그래도 나머지 선지도 좀 가볍게 분석은 드릴게요. 사실 얘만 알면 푸는 거라. 자, 일단은 개화정책의 추진과 함께 이거는 개항기 때 급진개화파랑 온건개화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급진개화파는 뭐 서양의 근대의 사상까지 다 수용하고, 온건개화파는 기술만 수용하자 이론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여기가 더 우세해서가지고 완전 새로운 걸 싹 다 개편하는 그런 한계가, 싹 다 개편하는 데서 조금 한계가 있었다? 그런 걸 주목할 수 있겠네요. 3번 형평운동, 이거는 백정에 대한 신분 해방 운동이죠. 그래서 백정에 대한 차별을 그만하세요 하는 그런 운동 같은 걸 주도한 거기 때문에 관련 없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 결과는 박정희 정부 때 주로 했었죠. 그래서 1, 2차는 경공업, 3차부터는 중공업을 육성했었죠. 물론 지금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최근까지 했었지만 그래도 하는 거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나오면 박정희 정부 키워드로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상품 황폐 경제 발달과 신분제 도용력. 그래서 왜냐면 조선시대 후기에는 약간 상업이 발달해가지고
실제로 돈을 번 분홍층들이 뭐 매관 매주 통해 가지고 막 신분을 사니까 신분제가 동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사실 1번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는데, 자, 이 문제도 키워드가 크게 두 가지예요. 중일 전쟁이랑 국가 총동원법. 제가 일단 이 시기에 다루면은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강조를 드리고요. 국가총동원법은 전시체제에 대비해가지고 조선인들을 인적, 물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법을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 나왔으면은 민족 말살기의 역사도 사실 다룬 거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1번 몸빼 착용 권장하는 애국반 반장. 애국반이란 거는 그 조선인들 일상을 통제하기 위해 그 조직한 건데, 당시에 특히 이 몸빼란 거는 여성인들을 그 조선 여성들을 강제로 노동 현장에 끌고 간 다음에 당시에 착용을 강조했던 일종의 노동복이에요. 그래서 민족 말살기 키워드로서 정답은 1번이고요. 경성제국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관리, 이건 문화통칙입니다. 1920년대. 헌병경찰에게 끌려가 태형을 당하는 농민, 자 이건 무단통칙이고요. 1910년대. 원산 총파업에 연대 지원금 보내는 외국인 노동자, 1929년에 사례이기 때문에 문화통칙이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자, 마지막 5번. 5번은 거의 모를 수도 있는 키워드인데, 안창남의 고급 비행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상경하는 청년. 이거는 결론부터 말하면은 연도는 문화통칙이에요. 한 1920년대 초반?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뭐랄까 비행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비행 같은 걸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긍심 이런 걸 좀 이끌어준 사람인 건데, 뭐 솔직히 몰라도 무리 없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엔 오더 하나 그냥 가져오려고 그냥 억지로 넣은 건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가볍게 보고 넘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저 사실 이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신채호 선생님 문제를 낸 것 같지만 잘 보면은 신채호 선생님이 갖다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의 경향에서는 조금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출제자가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 말고 좀 다양한 키워드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들 많이 내가지고 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될 것 같은데, 1번 시민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조사단을 파견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걸 딱 대놓고 저격했네요.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조사단을 파견한 거는 신민회가 아니라 신간회의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륙양행에 교통구 설치하여 국내와 연락 취했다는데, 자, 이 이륙양행은 영국인 루이스 쇼가 세운 일종의 무역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이 루이스 쇼가 세운 무역회사 통해 가지고 교통국을 통해 가지고 국내와 연락망을 취했던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 조선혁명선언 의협단이 활동 지침을 삼았다. 맞죠? 이 신채월 조선혁명선언을 계기로 폭력적이고 지적적인 투쟁했기 때문에 정답 선지가 아니고 오답 선지고요. 자, 4번 역사를 아와 비와의 투쟁으로 정했다는데, 이 신채호 선생님이 작성한 미완성 논설인 조선상고사에서는 역사를 주체인 나, 아와 객체인 뭐 미국, 뭐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 비하의 투쟁으로 전개해가지고 그 주체인 나와 객체 간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정한 그 역사를 정의한 게 조선 상고사입니다. 미순 과목. 자,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곳이라는데, 이 리순 과목은 신채호 선생님이랑 안중근 의사가 동시에 순국한 장소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3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는데, 이 문제도 오랜만에 나온 거긴 한데 키워드 자체는 되게 기존 기초 나왔던 키워드만 그냥 그대로 끌고 왔거든요. 뭐냐면 여기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해가지고 이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대립을 다룬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 제시된 제주 4.3 사건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해가지고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와 이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토벌대 간의 대립에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걸 포인트로 잡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1번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이승만 정부 때 발생한 4.19 혁명의 결과고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는 배경이 된 거는 이건 신군부가 세운 그런 정치기구, 그냥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자, 3번 장기 독재를 비판하는 3.1민주 구국선언을 발표한 거는 박정희 정부 때 발생한 유신헌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이고요.
자, 4번. 민주화를 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비슷한데 이건 장준하 선생님이 주도한 운동이기 때문에 약간 시기가 살짝 비슷하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공통적으로 박정희 정부 때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식 사과했다는 이 내용인데, 원래는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뭐 특별법 이런 게 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얘도 맥락만 보면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서 그냥 진상조사 보고서 발생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그냥 이런 거 나오면은 최근 정부에 이르러서야 이 제주사암 사과 관련된 약간 좀 진상 같은 게 많이 밝혀졌다 라는 흐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1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방금 제가 언급한 키워드랑 조금 연결되기도 하는데, 일단 그의 84세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까지 오래 장수하신 분은 재임 시기만 보면 이승만 후보밖에 없긴 해요. 그나마 김대중 대통령도 좀 늦게 취임하시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하시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재임 시기만 기준하면은.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4.19 혁명으로 하야했다. 이걸 보고서 이승만 정부를 추론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민주화 운동 관련된 키워드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죠. 바로 볼게요. 1번.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자, 벌써 끝났네요. 이건 박정희 정부 때 그런 설치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맞죠? 왜냐면 이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의 그런 국방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의 재침입을 막기 위해 가지고 체결했던 이런 군사 안보 조약이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 진보당의 당수였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진보당 사건이 일으켜가지고 당시 야당에서 새로 등장하는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사건이 일으킨 거죠. 저 진보당의 조봉암은 간첩이야! 라는 혐의를 씌운 거기 때문에 정답 틀린 선지고요. 자, 4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체되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반민특위를 강제로 해체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당시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한계를 가져온 게 이거고요.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거는 이 이승만 정부 거의 초기 때, 극초기 때 재헌국회에서 시행한 대표적인 법이기 때문에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5번. 밑줄건 당시 헌법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는데, 전 이 문제 보면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사실 여기서도 좀 이번 기출이 많이 쉬웠다라는 포인트를 보여준 게, 대놓고 문제에서 박 대통령 신임하자 이런 맥락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박 씨에 해당되는 인물은 박정희 대통령이랑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기준으로는. 근데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 이루어가지고 예를 찍자 찬성 이런 걸 나오면은 난리 납니다. 지금이면은.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박근혜 정부를 해봤자 이제 한 10년도 안 됐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이런 걸 한다? 난리 나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는 얘는 한 번 집권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집권했잖아요. 그런 걸 바탕했을 때 좀 옛날 정부는 이런 걸 유추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 못 봤다면은 여기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라는 게 나와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유신헌법이랑 관련된 내용을 다룬 거구나. 그러니까 유신헌법에 대해서 반발하면은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게 박정희 정부 시기의 역사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1번. 국민방위군에 소집된 청년. 이건 이승만 정부 때 그런 성인 그 남성들을 중심으로 징집한 군대라 보시면 돼요. 2번. 개성공단 착공식에 참여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합의는 김대중, 개성공단 착공은 노무현 정부. 3번.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를 요구하는 시민. 자, 이건 아직 정부 세워질 때는 아니고 미군정 시기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소식을 보도하는 기자. 이건 노태우 정부 시기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명단 점검한 공무원. 그러니까 이 박정희 정부 때 유신헌법을 시행하면서 세워진 헌법기관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인데, 여기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한을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저 46번.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물었는데, 자, 이 문제가 되게 제 기준에는 진짜 잘 만든 문제였어요. 와, 이 문제는
함정도 잘 다뤘는데 와 힌트를 어떻게 다채롭게 주려고 진짜 잘 만든 문제거든요. 얘가 제가 이 문제 좀 설명 좀 길게 할 테니까 제가 이런 문제 통해서 하는 거면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특히 여러분들 실수를 안 하려면 뭘 생각해야 되는지 잘 따라오세요. 자 뭐냐면 이 문제 핵심 키워드는 호헌철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키워드는 종합적으로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결정적 키워드는 호헌철폐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똑바로 안 푸신 분들은 자 전두환이 언급됐어요. 그럼 전두환 정부 시기의 민주화 운동은 크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고 두 번째 6월 민주항쟁이 있거든요. 그럼 전두환만 봤을 때는 둘 중 뭔지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했냐 아니면 여기에 집중했냐에 따라서 2번과 3번 중에서 오답을 골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옛날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경험과 전두환이란 인물을 통해 가지고 아 그때 당시 이랬었으니까 이 전두환이란 인물은 전두환 인물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독재를 일삼는 것 같으니까 이 호헌철폐와 독재 타도를 주장하는 이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건데 만약 여기까지 봤어도 헷갈렸다면 여러분들이 대통령까지 내 손으로 뽑는다. 왜냐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핵심은 신군부의 비상계엄과 무력 진압에 저항하는 거지 대통령을 직선제한다는 거에서는 물론 이걸 안 했다기보다는 완전 직접적인 목적은 일단 신군부의 비상계엄에 저항했던 게 좀 더 목적이 커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거 전라도에 경상도에 수도권에 강원도에 충청도에 다시 말하면은 이런 지역 키워드 동시에 준 이유가 뭐냐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말 그대로 진짜 광주 지역 중심에 발생한 민주화 운동인데 6월 민주항쟁은 전국적으로 발생했어요. 그러면 지금 지역별이랑 키워드를 대놓고 줬는데 이런 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지를 전부 다 제대로 보고 키워드 제대로 봤어야 이 문제는 안 낚이는 거고 왜 출제자가 이런 문제를 낸 거지? 키워드를 좀 잘 파악했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출제 의도였다. 그러니까 되게 잘 만든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좀 이런 걸 느끼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1번 굴욕적인 항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한 거는 6.3 시이고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끈 게 이 6월 민주항쟁의 성과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시위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거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인데 얘만 봤다면 진짜 낚기 쉽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종합적 보시고요. 삼성계엄 반대 범국민 투쟁 이렇게 써냈다. 말 그대로 그냥 삼성계엄 반대 운동 다룬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뀌는 계기가 된 거는 4.19 혁명이랑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키워드 종합적으로 볼 때 참고하기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자 47번 48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은 순서 문제랑 왕 문제가 나왔는데 바로 분석 들어갈게요. 근데 이 문제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글이 길어서 좀 어렵다 느낄 분도 있는데 얘는 솔직히 지금까지 어떤 그런 통합형 문제 중에선 정말 쉬운 문제예요. 물론 안 믿을 수 있지만 왜 제가 쉽냐면 여기서 솔직히 이 사료들은 지금까지 이미 기출에서 한 4번, 5번 이상 엄청나게 이미 재탕이 된 빈출 사료들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까지 이런 문제 내면은 여러분들이 못 봤을 만한 사료들 끌고 왔는데 얘는 솔직히 기출 재탕을 봤을 때는 정말 지금까지 많이 낸 사료를 가져온 거라 얘는 몰랐으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일단 가는 노급을 폐지했대요. 그러니까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던 이 왕은 자 통일신라 신문왕입니다. 자 노급 폐지 나왔으니까 솔직히 이걸 모르신 분들은 없을 거 생각합니다. 이건 워낙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했다. 이건 너무 빈출 키워드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직관 상관의 각 품의 전시과를 지냈다. 자 이거는 고려 경종 때 시행한 시정전시과입니다. 그래서 전시과를 처음 시행했다는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뭐 목종 때 시행한 계정전시과나 문종 때 시행한 경전전시과를 내면은 애초에 앞에서 왕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과전을 지급하는 법을 정하고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고려 말에 공양왕 때 시행한 과전법입니다. 과전법 사료도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그냥 과전을 지급한다고 보고서 바로 아셨어야 됩니다. 마지막 라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수신전이랑 휴량전 언급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관리가 죽은 다음에 과부나 고아에게 지급한 토지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보험제도? 약간 이런 느낌을 볼 수 있겠거든요. 근데 이 왕 때는 수신전이랑 휴량전을 폐지하고 직전법을 시행했어요. 왜냐하면 이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한 거기 때문에 이 수신전이랑 휴량전을 지급하면은 관리가 죽었음에도 어쨌든 간에 그 가족에게 토지를 주는 거니까 전직 관리에게 토지를 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가 이미 얻는데 토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였던 사람의 가족에게 토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전직 관리에게 어떤 토지를 간접적으로 주는 건데 이 직전법에서는 이걸 다 폐지해 버려 가지고 오직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했던 조선 세조 때 직전법이다.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통일신라, 고려 경종, 고려 말, 조선 세조 때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가지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기역 니은 왕이라는데 자 여기서는 통일신라 신문왕이랑 여기 조선 세조다 썼으니까 바로 볼게요. 신문왕, 세조. 자, 기역 병부를 처음 설치한 거는 신라의 법흥왕 때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전국의 구주 오소경을 설치했다. 신문왕 때 정비된 지방 행정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있고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다. 육조의 의결사항을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게 하는 육조 직계제를 세조 때 다시 시행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초계문 신제를 실시한 거는 정조 때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9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보시계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최근 기출 키워드를 그대로 응용했네요.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했다고 하는데 자, 약간 37년 만에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했던 정부는 전두환 정부입니다. 이거는 뭐 전두환 정부 시기에 일종의 유화 정책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깊은 설명 없이 바로 들어갈게요. 1번. 서울 올림픽 내가 개최된 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의 역사도 사실이고요. 보도 지침으로 언론이 통제되었다. 그러니까 언론기보법을 제정했던 게 전두환 정부 시기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박정희 정부 때랑 키워드 헷갈리기 쉬운데 이 보도 지침이라는 게 전두환 정부 키워드 좀 잘 나와가지고 얘를 좀 구별을 잘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에 발생한 대표적인 인명 피해 사건, 재해 사건, 인재 사건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호주제가 폐지된 거는 노무현 정부 때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시행되었다는데 이거 좀 되게 오랜만에 나온 선지인데 이명박 정부 시기의 역사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능검에서 공식적으로 정답 키워드가 연결되는 게 나왔던 게 그 이명박 정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이명박 정부 관련된 뭐 G20이라던가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던가 좀 이런 게 좀 잘 나와가지고 앞으로의 기출 경향을 좀 주목할 때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일 잘 나온 거, 그러니까 현재까지 가장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조만간 이명박 정부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문제 50번. 가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솔직히 지역사 유형 보면은 얘는 진짜 어 할만한 문제였어요. 제가 시험장 가자마자 이거 보고서 얘를 냈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의외로 수험생분들이 우포는 갖다가 좀 푸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자연 늪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배경 지식 있으신 분들은 좀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일단 얘네 갖다가는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어요. 이 송현동 고분군이랑 여기 있는 뭐 술정리 삼수소다 이런 걸 알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사 유형은 내가 모르겠다 싶은 거 갖다가는 못 풉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래도 좀 기존에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어쨌든 간에 언급된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되는데 이 문제 실질적인 유일한 키워드는 얘밖에 없습니다. 자, 신라 진흥왕 척경비라는데 신라 진흥왕이랑 관련된 비석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마운영비, 황초령비, 그리고 북한산 순수비, 그리고 지금 여기 지역에 연결된 창령비. 여러분들이 지능왕 순수비 관련된 용어들을 제대로 외웠다면은 쭉 써보다가 마운영, 황초령, 북한산 창령비, 창령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포는 몰랐다면은 그냥 이거 자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푸는 거고, 아니었으면 못 풉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따로 더 설명드릴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역사 문제가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든 안 나와도 지역을 끌고 오려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좀 기존에 배운 내용 갖다가 어떻게 연결하려 하니까 좀 깊은 개념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이 이런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심화 72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